오늘은 영상을 통해 여러 차례 소개를 해드렸던 이 철강 섹터에 대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데이터들을 근거로 좀 현재 상황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결론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이 과정에서 다소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 철강 섹터들은 본연의 모습, 그러니까 본래의 모습을 찾아갈 거라는 것인데요. 먼저 현재 우리가 뉴스를 보시면 이제 글로벌 경기가 회복되면서 이 철강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건 자명한 사실이죠. 이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이제 이런 소식까지 나오면서 좀 가속력을 더 붙인 이벤트가 있는데요. 바로 B3W입니다. 이 B3W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좀 드리면 이거는 현재 중국이 추진하는 1대1로 정책이 있잖아요. 이에 대항하는 정책인데 근데 먼저 일단 이 1대1로 정책에 대해서는 많이들 들어보셨겠지만 좀 추상적으로만 알고 계시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동안 중국은 이 시진핑 시대 때부터 이 G2가 아니라 G1으로 서겠다는 생각을 좀 갖기 시작했는데 재미있는 것은 그 방식이 미국이 사용했던 시스템을 그대로 이제 차용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미국의 시스템과 가장 닮아있던 것이 바로 이제 2013년에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이제 육로 혹은 해상으로 묶는 거대한 경제권 구축 프로젝트인 바로 1대1로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국의 시스템이 그렇듯 일단 겉만 보면 좀 그렇듯하죠. 실제로 이 1대1로의 취지는 신실크로드를 열자는 것인데 그 대가로 중국은 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에게 도로, 철도, 이런 SOC 투자를 적극적으로 좀 구축을 해주기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자본은 이제 중국 돈이 투입되는 거다 보니까 이제 돈이 없는 나라들도 솔깃한 정책인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 발표된 정보에 따르면 이 171개 나라들이 이 1대1로에 동참했다고 중국 정부는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리고 실제로 중국 정부는 모든 자본 그리고 원자재까지도 다 본인들의 나라에서 조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중국 정부가 정말 본인들을 위해서 선의로 이런 일을 하는 걸까요? 사실 여기에는 함정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이 1대1로에 참여하는 국가들은 이제 본인들 나라의 SOC가 구축이 된다고 하지만 이제 사실 이건 이 본인들의 나라의 자본이나 인력이 투입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대부분의 경제적 성과는 중국이 가져간다는 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 돈으로 사업을 하고 또 중국 사람들이 와서 일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중국 경제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인프라에 사용되는 돈은 무상으로 지원을 해주는 게 아니라 대다수가 장기 대여금이나 차관 등을 통해서 중국에게 빚을 지는 형태로 이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부채 덫이라는 게 생기는 건데 이렇게 되면 중국은 채권자가 되고 이 인프라를 제공받는 나라는 채무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처음 들어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이 아프리카에는 지부티라는 나라가 있는데요. 이 나라는 이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이런 식으로 홍해랑 이제 아덴만에 있는 매우 지정학적으로 가치가 높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지부티 역시 1대1로 정책에 참여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에 돈이 많이 들어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중국은 나중에 이런 식으로 이 기사 제목처럼 2017년에 이제 군사 기지를 그냥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거절할 수가 없었던 이유가 이 나라가 크게 이제 중국에 빚을 지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하나 더 보시면은 이제 과거에 또 중국은 스리랑카 한반토다 항구 개발을 위해서 이 3억 달러를 투자해 준 적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스리랑카가 이 돈을 갚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항구의 어떤 운영권을 꿀꺽하는 사건도 발생하게 되는 일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1대1로 참여국에 대한 대중국 부채 규모를 보면 3,800억 달러, 그러니까 약 462조 원이 이 중국한테 다 빚이 있는 나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건 중국 돈으로 빌린 거니까 나중에 갚을 때에도 이제 위안화로 갚아야겠죠. 그러면 중국은 자연스럽게 이 위안화가 시중에 많이 풀리니까 이 기축통화로 끌어올 수 있게 됩니다. 중국이 노리는 것이 이것이었는데요. 이제 과거 미국이 이 달러로 기축달러 위치를 곤고히 할 때랑 똑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1대1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그동안 참여국들은 지금 이제 공사 중인 SOC가 완공이 돼서 나중에 이제 해외 손님들을 받으면 그 돈으로 이제 빚을 갚으면 되겠지 하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작년에 발생한 코로나 때문에 이제 공사는 안 되고 이제 빚은 계속 갚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이 1대1로에 참여한 것을 조금씩 후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가운데 이번 G7 회의에서 B3W가 등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번에 나온 B3W를 보면 이제 금액도 금액이지만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좀 강조가 됐는데요.
먼저 한 가지는 이제 투명한이라는 말이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 개발도상국의 인프라 요구를 돕는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특히 두 번째 표현을 보면 1대1로랑은 약간 다르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앞서 1대1로는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중국의 자본력과 노동력이 포함된 거지만, 이 B3W는 그 인프라를 지원받는 국가의 민간 분야도 동원해서 같이 이제 사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적 성과를 이제 공유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따라서 이제 기존의 국가들은 당연히 이제 이 B3W에 동참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 얘기를 메인으로 이제 길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었는데,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보면 현재 이 B3W가 발표된 시점에서 중기적으로 봐야 하는 테마가 바로 단연 철강 테마입니다. 아니, 이 B3W가 시행되고 또 건설 현장이 재개되려면 시간이 한참 남지 않았냐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그 시간까지 그 시간을 벌 수 있는 이벤트가 현재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철강 산업에 대해서 오래 지켜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수입산 철강제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가들은 이제 일본이랑 중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 수치가 급격하게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다고 하죠. 그래서 기사를 하나 가지고 왔는데, 그래서 이제 수치를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이제 22일 기준이라고 하니까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국내 철강제 수입량은 이제 579만 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이제 5.7%가 감소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수입량이 대폭 감소한 건 바로 일본산 철강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기사의 내용을 쭉 아래로 또 내려보면, 이 일본산 철강제는 1월부터 5월까지 수입량이 161만 톤으로 뭐 27.5% 이렇게 감소했다고 하지만, 왜 감소했는지에 대한 이유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시면, 일단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올해 7월에 개최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이 연기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일본의 철강사들이 자국 내 철강을 대량으로 수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제 바뀌었죠, 이게. 올해 결국에 그 올림픽을 진행하기로 하면서 일본에서의 철강제 쓰임이 많아져 버린 것이죠. 네, 그러면 중국은 어떨까요?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도 이제 이번 달 5월 달만 놓고 보면 이 중국산 중후판 수입은 이제 28.6%나 감소했다고 하는데, 이게 시계를 연초로 또 돌려보면 거의 65%나 감소를 했습니다. 현재 중국은 우리가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수출을 줄이기 위해서 이 수출 증치세 환급도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 5월 이후부터는 아마 이러한 철강 수출은 더 감소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반대 개념으로 현재 중국은 이 수입 관세를 철폐하면서 수입을 늘리는 조치도 하고 있는데요. 왜 이렇게 하냐면 중국 내의 수요를 채우기도 모자란 상황이 직면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보면 이제 앞으로 국내 기업들은 어떻게 될까요? 일단은 당장 뭐 이래저래 해외로부터 유입되던 물량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 국내에서 사용되는 철강 가격은 더 오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수입 물량이 적어지다 보니까 굳이 싸게 들어오는 수입 철강 가격에 맞출 필요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기를 실적으로 버티면서 조만간 인프라 투자가 재개되는 시점부터는 또 한 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물론 뭐 그 사이에 다소 또 흔들릴 수는 있겠지만 중기적 관점으로 봐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기적으로 철강 섹터의 흐름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 주간 고생하셨고,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